네, 반갑습니다. 12월 27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07, 나스닥은 0.05, S&P 500은 0.04. 다우지수는 플러스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0.07, 0.05 이런 정도면은요, 그냥 거의 움직임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건 별로 중요해 보이진 않고요. 흐름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마무리는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장 초반에 마이너스를 좀 크게 기록하고 있다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됐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양봉이죠. 양봉 마감이 되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부담스럽진 않다라고 되어 있겠습니다. 하지만 산타랠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연말 랠리,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한풀 꺾여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자,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뉴스 보시면 시동이 꺼진 산타랠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들도 잘 짓는 것 같아요. 시동이 꺼졌다. 네, 썰매의 시동이 근데 선물 다 돌렸으면 시동 끌만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만, 보통 산타랠리는 연초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시동이 꺼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애플은 역대 최고가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정도는 기술주들 움직임들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여요. 다만 이제 그 테슬라라든지 또는 엔비디아 이런 쪽에서 계속 혼조 양상을 보였던 부분들이 이제 약간 했던 차익 매도 물량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나온 건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산타랠리가 한숨 돌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신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추가적인 상승이 더 일어날 것으로 생각됐지만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매년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기간 동안에 주가가 오르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시가 1년 중 가장 졸린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거래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소액 투자자 중심인 시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 소액 투자자로 되어 있지만 이쪽 부분들이 많이 이탈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안 그래도 졸린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깊은 수면에 들어간 그런 상태인 것 같죠. 어제 같은 때 보면은 이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줄어가지고요. 양시장 합쳐서 12조 5천억. 와,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시장 전부 다 합쳐가지고요. 야,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경제지표 중에서는 미국 노동시장의 둔화를 시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 자, 한 주 전보다 1000건 정도 줄어든 수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더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즉 실업자 수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2주 이상 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12월 8일에서 14일 기준으로 봤을 때 191만 건으로 지난주보다 4만 6천 건이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실업을 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2주 연속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네요. 자, 밈 주식인 게임스톱의 주가가 5.9% 상승하면서 눈길을 끌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양자 컴퓨터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정체를 해결할 도구로 평가받으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계속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죠? 네, 리게티 컴퓨팅이 36%, 퀀텀 컴퓨팅이 12%, 아이온큐가 8% 정도 급등했다. 일단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인공지능의 처리 속도도 같이 덩달아 빨라지기 때문에 더 강력한 어떤 솔루션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는 애플이 0.3% 상승을 했지만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0.2%,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0.2%, 아마존 0.87%, 메타 0.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미만으로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큰 부담감은 없어 보이고요. 자, 7%나 상승했었던 테슬라는 1.76% 하락했다. 이 정도는 좀 내려가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자, 국민연금이 내년 국내 해외 주식 비중 격차를 더 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거죠. 이제 15%로 줄어드나요? 네. 지금 현재 보면은 내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국내 주식은 14.9%로 되어 있습니다. 15% 줄이겠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어차피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국내 주식 비중이 낮기 때문에 15%라고 하더라도 한참 더 많이 사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근데 해외 주식을 35.9%까지 늘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은 원래 15.4%에서 14.9로 0.5%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은 35.9에서 33%에서 35.9%로, 그러니까 2.9% 거의 3% 가까이 올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국내는 0.5% 줄이는 반면 해외 주식은 더 많이 늘린다. 자, 해외 주식이 조정을 안 받아야 될 텐데,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지 않아야지 국내 이 투자의 어떤 비중을 줄이고 해외 쪽으로 넘어가는 이 국민연금의 전략이 혜택을 좀 볼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이 현재 수익률에 대한 측면에서는 해외 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 및 대체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인다.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이게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연금이 그동안 증시의 어떤 방어 역할을 좀 했었던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지금은 네, 비중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더 많이 사야 할 것이다 라고 대응은 되어 있겠습니다만, 비중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네, 국내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더 낮추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 있긴 합니다. 일단은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당국이 국내 현물 상장지수 펀드를 승인한다면 비트코인 투자도 가능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TF는 증권 취급을 받기 때문에 현물 ETF가 승인되더라도 가상자산을 여전히 투기로 보는 국민 여론은 큰 걸림돌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질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네, 이런 운용에 대해서 ETF 투자를 통한 가상자산 또는 뭐 이런 쪽, 금 쪽, 이런 쪽에도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요. 이건 주식에 대한 비중이 점점 더 줄어들 수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 그죠? 네. 국내 주식에 대한 네, 이 국민연금의 비중은 더 많이 줄어든다. 이거를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네. 시장에서 국내 주식의 어떤 매력도를 계속해서 낮추는 형태가 되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되면은 네, 기관 쪽에서 국내 주식 시장을 방어해 주지 않으면 개인도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에서 노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처럼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안정한 상황이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의 어떤 그 부담감이 더 커지면 이제 증시의 불안감도 더 커지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뉴스가 있잖아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 그 탄핵 그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했죠. 네. 이렇게 되면서 바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이거 오늘이죠? 오늘 오후에 네, 표결에 들어가는데 정족수 151명으로 확정돼서 그냥 갈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권한대행이 뭐 들어본 적이 없긴 한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행사하는 국무총리를 다시 탄핵을 하게 되면, 자,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 뭐 있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되는 최상목 지금 경제부총리가 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아이고야, 이거 네,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서 다시 네, 또다시 이제 이 최상목 부총리도 나도 못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탄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야, 이렇게 되면은 외국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나라는 뭐 하는 나라인가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환율 전망치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두고 있다. 근데 1,500원을 넘어선다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일단은 거기까지 열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환율이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형태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적 이슈가 계속 끌려가는 입장이 된다라면 사실적으로 시장은 부담스럽겠죠. 네. 시장의 투자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처럼 국민연금의 이런 입지가 줄어든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도 다 떠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따지고 보면은 외국인밖에 없는데 외국인조차도 지금 등을 돌려버린다라고 하면 여기 써 있잖아요. 답 없는 한국. 네. 이 고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좀 잡긴 해야 됩니다. 물론 고환율 때문에 올라가는 주식들도 있어요. 환율 때문에 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내용들은 여기 써 있네요. 내가 킹달러 수혜주다. 웃음 꼽히는 자동차 조선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수출을 많이 한다거나 등등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면 이런 관련주도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안 좋다라고 얘기 나오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반도체도 다 수출주 아닙니까? 국내에서 소비한다기보다는 수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반도체 실적도 예상외로 좋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환율이 본격적으로 1,400원 시대에 접어들면서 강달러 수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대표적인 강달러 수혜 업종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주와 조선주 등을 꼽고 있다. 조선주나 자동차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 아실만한 내용일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왜? 잘 팔리고 있으니까. 잘 팔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선주는 대표적인 강달러 수혜 업종이다. 건조대금을 달러로 받고 있다. 근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조선주는 계속해서 달러로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달러 상황이 됐을 때, 즉 환율이 높을 때 수혜를 받는 상황이 되긴 합니다만 다른 기업들도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달러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조선주에 대한 주가 상승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그런 에너지 선박, 즉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제 경기가 슬슬 좋아지기 시작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이 조선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뭐 인도, 미국 이런 쪽에서 러브콜 계속 보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다라는 것은 네, 조선주가 이제 성수기로 진입하는 단계 이전에 이미 네,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합산 기준으로 글로벌 생산 대수가 31%, 매출 35% 이상이 달러화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이 수익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내용이죠. 환율이 10원 오를 때 영업이익이 2,800억, 기아는 2,200억 변동한다. 그러니까 환율이 10원 올라가면 2,800억을 더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상태로 보면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도 수출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이상하게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이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도 뭐 다른 쪽에서 판매가 아니지. 근데 반도체 수출은 또 늘어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도 늘어났는데 환율에 의한 네, 이 실적 상승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건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있단 말이죠. 자, 아무튼 네, 반도체를 싹 빼고 자동차와 조선주만 일단 킹달러 수혜주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도체 쪽에서도 네, 이런 환율 상승에 의한 효과를 분명히 볼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을 계속 누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한국 증시가 후진을 하면서 저 PBR주가 절반을 넘어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밸류업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 이런 것들 나오고 있다 보셔야 되겠죠. 자, 국내 증시에 상장한 종목 가운데 절반 이상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에 PBR 1배를 밑도는 저 PBR 주인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입니다. 네. 이 기업들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면서 우려감이 계속 있었던 가운데에서 비상계엄 사태 일어나면서 주가가 확 떨어졌죠. 외국인들이 보통 이런 주식들을 좋아하면서 매수하기는 하는데 이 매수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강달러, 즉 환율이 높은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매수를 꺼리고 있는 상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1월 2일, 올해 1월 2일 기준 2376개 종목 중에서 저 PBR 주가가 44%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 시장이 2450개 정도가 있는데, 1배 미만인 종목이 1364개, 55.6%. 즉, 주가가 그냥 떨어진 거예요. 자산 가치의 어떤 변화나 기업의 가치가 변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기업 가치에 비한 의한 그런 어떤 변화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비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올 하반기 들어서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는 매달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연중 하락률은 코스피가 8.5%, 코스닥이 22%, 와, 코스닥이 22%나 내렸어요. 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전세계 주요국 지가지수 가운데 최하위권에 들어가 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빠진 데가 없는데 뭐 최하위권이 아니라 그냥 최하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요거를 좀 어떻게 빨리 좀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PBR이 0.3배 미만이면서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인 기업은 30곳이나 된다. 롯데쇼핑,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모두 내수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다. 얘네들은 뭐냐면 이 PBR은 자산가치이기 때문에 자산적인 측면을 비교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주가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한참 떨어져 버린 종목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증시를 못 가게 하는 움직임이 좀 된다라고 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었네요. PBR 0.3배 미만인 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할 만큼 네, 여야를 떠나 문제의식이 있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너무 공격적으로 이상하게 한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저평가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제도적으로 뭔가를 마련하든, 근데 밸류업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진행이 된 건데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 돼버린 데다가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시 밀어주거나 또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볼 만한 그런 여력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됐죠.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방어할 만한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싫어하는 형태가 되는 모습이 좀 되는 거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국장에 투자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 자, 오징어 게임 2가 베일을 벗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재밌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전 세계에 공개했다. 지금 일단은 공개를 하고 나서 언제 공개한 거예요? 네, 어제 오후 5시에 오징어 게임이 처음 나온 거군요. 자,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이게 레몽레인이었죠. 네, 이게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관련 종목군들이 일단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니네요. 네,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오히려 1,800원 네, 넘게 하락했다. 7.42%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의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주가는 올랐다.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지금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네, 이정재가 최대주주, 네, 그 다음에 아티스트 스튜디오의 지분은 18%. 여기도 되어 있네요. 여기 이게 두 개 같은 거 아닙니까? 유나이티드는 최대주주이자 경영진, 스튜디오는 이제 최대주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다르긴 하네요. 그러니까 네, 실제적으로 이정재 수혜가 되는 종목군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올라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겠네요. 자, 작품 흥행 여부에 관계없이 투자에 유의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데 이거 초반에는 좀 많이 올라가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은 또 약간의 변수나 또는 차익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이슈를 끄집어내고 갖다 집어 던지는 형태로 진행될 수가 있는 모습이 좀 나오죠. 그런 모습들. 자, 시즌1에 출연했던 이정재, 이병헌과 함께 박성훈, 임시완, 강하늘, 탑, 강혜심, 양동근, 이서환, 노재원. 아는 사람이 옛날 사람밖에 없는 것 같네. 이정재, 이병헌은 확실히 알겠고요. 네, 그 다음에 강하늘,
양동근. 이름은 요 정도는 알겠네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미안해요. 네. 연예인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지금은 일단, 네. 현재로서는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전작의 성과를 뛰어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네. 뭐, 아마도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어떤 그런 흥행, 이런 기대감들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일단은 증시 자체는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증시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될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늘 배당락입니다. 그래서, 물론 배당락의 영향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종목별로는, 다소 변동속이 좀 있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말 시점이지만, 보통 이제 이 시점쯤 되면은, 연말 윈도우 드레싱이니, 뭐, 월말 윈도우 드레싱,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주가가 반짝반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약간, 네, 불안정한 상황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네,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배당락이라서 또 주가 좀 떨어진 상태로 진행되는 종목도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은,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27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30일 이렇게 이틀 남았는데, 최대한 좀 주가를 좀 끌어올려서, 네, 주가를 좀 잘 만들어주는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년도에 뭐 1월 효과 이런 거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연말 성적표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이틀 동안이라도 주가 좀 올려서, 희망감을 좀 주는 그런 상태로 마무리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주말이니까 약간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락 출발한다면 상승 전환되면서 멋있게 마무리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